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여전히 좋습니다. 2420선 위에서 움직이고요. 893포인트대의 코스닥 지수입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63,300원, 400원대에서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 현대차도 잘 가고 현대모비스도 잘 가고 신세계도 잘 달리고 KMW도 상승 전환했고요. 만도는 8%가 넘게 올라가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승장입니다. 어떤 종목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023153-2611, 2612번에 2대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들 많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도 이용 가능합니다.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박원재, 또 서울경제TV 이주현 이렇게 검색어 입력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시면 이 외에도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보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유튜브도 오늘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와 뉴스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 캐스터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EU가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새로운 암호화폐법이 관련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소식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더리움 2.0이 11월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요 EU 회원국 재무부 장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통화 주권에 대한 위험 등을 규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의 새로운 암호화폐법이 관련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법안 자체가 불명확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와 또 채굴은 인정하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라울 조단이 블로그를 통해 업그레이드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더리움 2.0은 11월 정식 런칭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체크할 사항들은 몇 가지 남지 않았고 런칭 전까지 안정성과 보안 개선 또 UX 작업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오늘 나란히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0.61% 상승해서 1,200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1.09% 오릅니다. 44만 4천 원대입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셀피오 골드 토큰만이 빨간불 켜냈는데요. 2.64% 올라서 610원이고요. 샌비트 타임존이 8% 넘게 빠집니다. 172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더코인이 2.38% 올라서 188원이고요. 라이트코인 홀로 빠집니다. 0.7% 하락해서 58,087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비아트론요. 비아트로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15,000원이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15,000원에 20%. 아유, 손실이 조금 크신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한 지가 제법 좀 되셨어요. 예, 한 2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뭐 오래 되셔가지고, 비아트론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들어가신 거죠? 네, 반도체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열처리 장비를 하는 업체예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장비 섹터는 좀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밀리면은 오래 밀렸다가 또 한번 탄력을 받으면 또 오래 가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비아트론은 주로 삼성은 안 하고 LG향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LG 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이쪽이 좀 살아나요. 그러니까 비아트론도 같이 살아나는 분위기고,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변곡점 위치에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OLED 물량이나 이쪽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비아트론도 아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폭을 그렇게 아마 높게 잡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번에 올라오더라도 오래 고생하셨는데 15,000원이 상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갈지 또 시간을 두고 갈지 몰라서 한 2년 반을 들고 가셨는데 사실 비아트론이 아주 그렇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들고 가시다가 지금 10,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한 12,000원대까지는 손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000원 가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종목 교체를 할지 오래 갖고 간 이 종목을 그냥 취득가까지 갖고 갈지 그러다가 이제 종목 교체를 원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성창 오토텍이요. 성창 오토텍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8,800원에 15%요. 8,800. 오늘 상한가 같네요? 네, 오늘 상한가 네네. 났습니다. 예, 이 의원님. 이제 상한가 이후에 네. 이분은 아마도 어느 정도까지 좀 운영을 할까? 수익 극대화 측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4,800원대면 거의 그 코로나로 급락 나왔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잘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어우, 어떻게 좀 들고 가야 되나 좀. 이거 앞에 보면 7월에도 시세가 한번 나왔고 8월에도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는데 안 팔고 어떻게 이렇게 버티셨어요? 그때는 놓쳤어요. 아, 그때 놓치셨고 네네네. 잘 놓치신 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신 거죠?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자,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얘기하신 부분, 알고 계신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올해 들어서는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대비해서 이제 부채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이 기업을 갖다 오랫동안 뭐 가져가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네네. 적당히 수익 매도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매도를 할까요? 내일 좀 해서 시세 한번 갭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네. 전기차 관련주들, 뭐 세미시스코라든지 성창오토텍 지금 상한가 가 있고 MS오토텍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네. 뭐냐 하면 이쪽 섹터의 순환매가 지금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는 뭐 한두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쭉 섹터에서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확 터지는 경우는 보통 끝물에서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불꽃이니까 좀 화려하게 움직일 겁니다. 급등락이 막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쪽 섹터들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더 이쪽 섹터들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드는데, 매도 가격을 네네. 한 13,000원 조금 아래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13,000원. 12,000원 한 800원? 500원? 12,500원? 네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000원대부터 매도 관점으로 네네. 생각하시고, 뭐 조금씩 걸어놔 보세요. 12,000원, 12,300원, 12,500원 쭈쭈쭈쭈 이렇게 나눠서 걸어 두시고요. 그렇게 네. 시세 날 때 정리하면 나쁘지 않게 정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많이 시청해 네, 주시고요. 수고하세요. 네네. 다음 전화 연결 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하나요. 한화요? 하나를 네. 50% 샀는데 3만 원에 샀는데 이게 안 가고 어떻게 하나 싶어요. 좀 답답하셔서 전화 주셨구나.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네. 네. 한화는 지주회사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지주회사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 지주회사는 이제 대주주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딱히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상속해야 되는데 이 한화 지주회사가 올라가면 그 상속세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화가 싸냐 비싸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싸요. 근데 한화만 싸느냐? 다른 지주회사들도 다 싸요. 그러니까 결국은 흐름 따라가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건 한화가 요새 이제 신재생 쪽으로 태양광도 좋고 뭐 수소도 잘한다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에 쭉 올라왔는데 수급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뭐 그렇게 썩 들어오지를 않아요. 최근에 이제 좀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애매하게 다시 21선 왔거든요. 여기서 뭐 팔 필요는 없고 다시 올라올 때 3만 원에서 조금 뭐 경비 건지는 수준 올라가면은 한번 종목 교체를 고민해 보세요. 한화보다 좋은 종목으로 찾을 수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 많은데 잘못 샀어요. 예, 지금 뭐 손절매하지 마시고 3만 원 초반대에 가시면 한번 조금 이익 보시고 나왔다가 다른 좋은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한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상담이고요. 023153-2611, 26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을까요? 코셀. 코센이요? 네네. 이 종목 거래 정지인데요? 거래 정지죠.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이 좀 통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은님 안녕하세요. 받아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코센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코센을,
매수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계속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싶어가지고. 아, 이게 지금 제가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요. 네네. 이제 감자를 한다고 거래 정지를 시켜놨어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주식 수를 이제 감자한다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 10주가 있다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 수를 줄이고요. 네. 그리고 금액을 갖다가 그만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뭐 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네네. 가치가 변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제 액면 분할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네. 감자가 되고 나면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몇 대 몇 감자지? 감자 비율이 80%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5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얼마나 올라가는 거지? 5배. 대략적으로 하세요. 대략적으로 250원에 매수했어요. 네, 250원인데 이게 네.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네네. 금액이 뭐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착시 현상으로 네. 기존에 사람들이 여기 250원짜리인데 갑자기 비싸졌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요? 그 이제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는 경우도 생기겠고, 뭐 네.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가 이제 안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자는 일단 회사가 안 좋을 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일단 감자 이후에요. 보통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이제 재상장하는 날이 상하 폭이 30%가 아니라 굉장히 그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뭐 100%를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력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에 감자 이후에 만약 시세가 한번 당일날 나온다면요. 네. 선생님 가급적이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네. 아, 제가 처음이어서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런데 비중이 너무 크세요. 90%라서 네. 이걸 정말 잘 빠져나오셔야 될 텐데 네.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공시를 봤었을 때는 네. 뭐 감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형 자산 매각하고요. 140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탑업인 주식 뭐 출자증권에서 그 회사에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그 신사업을 진행할 때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사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하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아, 고생요. 예. 그러면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들어오는 돈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해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네. 요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한번 띄워 먹을 겁니다.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풀린 네. 이후에 한번 잘 지켜보셨다가 매수가 부근 오면 네. 정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비중을 이런 종목은 한 5%나 한 10%만 뭐 지켜보시고 가급적이면 네.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리스크가 커요, 선생님. 네.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제로로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네네. 해서 지금 상담 좀 드린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신사업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섹터 요새 좋으니까 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신사업으로 이런 쪽에 덤벼들면서 이슈몰이를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거래 정지 풀리게 되면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시간은 잘 모르시죠? 시간은 지금 감자 네 이제 한 달 정도 안으로 이제 그 감자 완료일이 9월 10일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릴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네네.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달 안에는 아마 풀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코센 듣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 전화 또 이어갈게요.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더전 비즈온 더 좋은 비즈온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 되십니까? 11만 6,500원 샀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11만 6천원에 사셨고. 비중은 100%입니다. 이 한 종목에 11만 6,500원에 딱 지금 가격 정도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받아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죠? 아니, 요거 있지. 네. 요 앞에 한번 해먹고, 아, 그러셨군요. 팔고 나와가지고, 오늘 또 들어갔습니다. 네. 얼마 보세요? 10만 5만 원 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좀 장기로 갖고 가시면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종목은 뭐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라서, 그러면 더전 비즈온 단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로. 단기로는 몰라요. 지난번에 K 뉴딜 지수가 발표되면서 이게 예. 이제 K 뉴딜 인터넷 지수에 포함이 됐는데 수급으로 보면은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지수에 들어간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 다음이 더전 비즈온인데 더전 비즈온을 대체할 인터넷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아니라 편출입이 될 텐데 다른 네. 섹터는 편출입이 될지 몰라도 인터넷 섹터는 제가 볼 때 이 세 종목이 그냥 고정으로 갈 거고요. 앞으로 K-뉴딜 펀드는 이제 당정 간의 협의나 이제 민간 협의를 통해서 펀드를 이제 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 내는 게 아니라 다음 달부터 지금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데서 준비를 해가지고 출시 준비 중인데 그게 얼마나 팔릴지 그래서 그런 수급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예. 이제 사업적으로는 더전 비즈온 기업 자체가 좋아요. 이게 예. ERP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기업인데 지난번에 이제 건물 산달에서 좀 빠졌다가 바로 회복됐는데 예. 지금 이제 전시관을 저기 뭐 청평 이쪽에 뒀다가 청계천 근처에 빌딩을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 하기가 이제 전시관을 설치해놔서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됐었는데 대기업까지 이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아주 급이 달라지는 기업이 될 수가 있어서 어닝을 봐도 내년도의 어닝을 보면은 컨센서스 자체가 꽤 올라갑니다. 올해 3천억에 한 500억, 540억 이익 예측인데 내년도에 3,500억에 640억 이익이니까 최근 성장에서는 가장 가파른 성장을 예측을 하는데 그 주된 요인이 이제 대기업부터 아랫단까지 아랫단은 또 유하구라는 저가 프로그램을 내놔서 이제 매출처가 굉장히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맞고 15만 원 갈 거 맞는데 언제 가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그냥 당초 목표한 대로 그냥 갖고 가십시오. 15만 원까지. 그러면 그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 거요? 그걸 뭐 알 수는 없죠. 지수가 빨리 네.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 텐데 글쎄요. 뭐 한 반년 내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전화 연결 또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종목명 불러주세요. 이오 테크닉스고요. 네. 이오테크닉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요? 109,600원이고요. 비중은 10%예요. 79,600원이요? 109,600원에 비중 10%. 네네. 딱 오늘 고가 부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화웨이 제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혹시 반도체 종목 수혜를 받을지 해가지고 이거를 오늘 샀거든요. 화웨이 제재를 받는데 왜 반도체 종목이 수혜를 받는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반도체는 약간 악재인데. 반도체가 악재예요? 그렇죠. 화웨이를
화웨이에 반도체를 못 팔게 되면 이제 못 팔게 되면 반도체는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아, 그러면 악재예요? 네, 악재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선생님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네. 뭐 저기 그 반도체 부분도 있지만 OLED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악재나 호재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회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물론 OLED 섹터 쪽은 제 생각에 앞으로 좀 상승세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힘스라든지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 다음에 저기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에 이제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 두 군데서 OLED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심화되게 경쟁이 붙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이 종목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주가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을 생각을 한다 하면 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더 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약간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저기 네. 9월 15일 날 저기 화재 제재를 받으면은 악재돼 가지고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이쪽은 이제 장비 관련 주잖아요. 네. 장비 관련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향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회사들에서 장비를 OLED 쪽에서 이제 더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네. 실적은 지금 생각하시는 이슈랑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오늘 상 가격이 좀 높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오늘 상 가격이 뭐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손절할 필요는 없죠. 굳이 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 그럼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이슈 보시고 사신 거니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하락 트렌드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차트가? 네네. 네, 이런 하락 트렌드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은 괜찮게 보여요. 네. 다만 저항이 지금 11만 1,000원, 11만 2,000원 사이기 때문에 네. 이 저항대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지 조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너무 큰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뭐 한 3, 4% 나오면 네. 일단 정리하시고 이후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세운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그때도 정말 사고 싶다. 그러면 전화로 한번 문의 주시고요. 네. 아마 저보다는 박원재 전문가님이나 다른 전문가님 기업 분석 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한번 문의를 주시고 진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 얼마까지 가면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오늘 저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3,200원이요. 네. 103,200원이요? 네네. 2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지금 동시호가 진입했고요. 이번에도 전화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카카오 게임즈 84,500원에 10% 매수했거든요. 81,500원이요? 84,000원. 10%. 아, 오늘 많이 빠졌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박원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그 방송을 안 들으셨나 봐요. 아, 제가 그러게요. 뭐에 씌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네, 카카오 게임즈는 사면 안 됩니다. 네네.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네네. 따상을 간 것도 부담이었는데 또 상을 갔고 오늘은 아마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와서 네네. 이것 따라가면 오래 고생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 그 방송을 못 들으시고 이제 오늘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네네. 좀 고생을 하실 거예요. 다행히 비중이 10%시니까 네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한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름만 갖고 보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잘 네. 모르시니까. 근데 게임이라는 거는 그 다른 게임 회사가 많아요. 네네. 먼저 SK바이오팜은 뇌전증이라는 게 워낙 독보적이라서 그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네. 이 게임은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제작도 하는데 오늘 현재로 1년 후에 이익을 몇 배 땡겨왔냐면 60배를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1,000억 버는데 네. 시가총액이 6조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버는 거 60배를 쳐줄게 하고 쳐준 게 오늘 아침 가격이에요. 아유, 네네. 그러면 이제 다른 게임들은 어떤가를 보니까 NC소프트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네네. NC소프트는 20배 쳐줘요. 그러니까 좀 비싸 보이죠? 넷마블이 최근에 투자를 잘했다 그래갖고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40배 쳐줘요. 네네. 그 넷마블도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쳐줬어요. 이것도 조정받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60배를 쳐줬으니까 네네. 이거는 비싸도 많이 비싸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좋은 수업했다 생각하시고 네네.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갖고 계시면 오래 고생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그냥 한번 가보겠다 하면 갖고 가보시는데 단 하나 카카오 게임즈가 틀린 거는 네. 요거는 이제 플랫폼 성격이 있어요. 네네. 중국의 텐센트나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게임 회사가 이제 게임을 올리려면 카카오 게임즈에 올려야 되니까 네네. 그 플랫폼 성격은 있는데 제가 볼 때 국내에서 카카오 게임즈 이용하는 건 지나간 철이거든요. 요새는 그냥 바로바로 자기가 직접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임사 순위를 쭉 보면 요새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올라간 게임사가 매출이 좋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뭐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손절을 영 못하시면은 한번 장기로 갖고 가시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도 같아요. 한번 그 사이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카카오 게임즈 핫한 종목이죠. 상담 이어가 봤고요. 전화 하나만 더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니, 삼성전자를요. 네, 더 들어가려고 5%만 넣었어요. 네. 근데 저렇게 올라버려서 더 사지도 못하고 팔자니. 일단 사시긴 했는데 적게 사셔서 이제 조금 빠지면 더 살까 그랬고 예, 예. 분산 투자했는데 너무 올라서 좀 들어갈까 말까 고민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쵸? 전화드렸어요. 예, 어떻게 할지 궁금하신 부분은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저번 때 샀어요. 보자. 55,700원이니까. 잘 사셨네요. 아우, 잘 사셨네요. 그런데 더 들어가려고 조금을 넣었어요. 예. 그랬는데 올라버려서 지금 더 사자니 그렇고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그래서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아이고. 일단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이거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고 사신 거예요? 그냥 조금 단기로 볼까 하고 샀거든요. 단기로 볼까 하고. 장기. 장기로. 예. 장기로 보시면 선생님. 네. 뭐 걱정 마시고요. 다시 또 내려올 겁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 그런데 네.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오늘 음봉이 네. 나온다. 시장이 안 좋다. 네. 삼성전자를 봤는데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분할로 조금씩 주워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장기로 보시니까 어차피. 어차피 장기로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51,000원에 한번 내놔봤어요. 61,000원에 팔리면 팔고 또 아래로 떨어지면 많이 삭까 하고 전화 문의 한번 드려보고 여쭤보고 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팔지 말고 그러면 조금 떨어지면 살까요? 네네, 선생님 장기로 보시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거면 네. 오늘 61,000원에 파시려는 거면 단기로 보시는 건데 선생님. 좀 더 떨어질란가 몰라갖고. 62,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네. 62,000원쯤에서 뭐 한번 파시고, 네. 그러고 나서 또 조정이 내려와갖고 한 6만 원 정도 오면 또 담아 보시고요. 네. 네, 그렇게 내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네. 음봉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사 모으시고요. 네. 올라가면 파시고 분할로 또 네. 그렇게 하시면서 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 감사합니다. 지수 마감할게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426 많이 올라가네요. 2,420선대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안 밀립니다. 동시효과에서도.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 좋습니다. 2,430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수급도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물량을 팝니다. 개인 물량, 기관 외국인이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끌고 갑니다.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와요. 윗꼬리가 안 달립니다. 오늘 크게 64,000원, 동시효과에서도 크게 밀리는 모습 없고요. 외국인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삼성전자 위주로 하고, SK하이닉스 8만 원 문턱입니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이제 30만 원을 깨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 수소와 관련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네요. 카카오, 셀트리온 빠지는 가운데 다음 보겠습니다. 894, 이제 코스닥도 5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900선까지. 앞자리 9로 바뀌느냐 마느냐. 당장 내일도 이만큼만 오르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코스닥은 올라가죠. 코스닥 진짜 셉니다. 힘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이 끌고 가요. 코스닥은 지금까지 늘 이래왔습니다. 개인이 끌고 가주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다음 보죠. CGN, HLB 잘 달리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종목들 오늘 살짝 약세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 3위에서 5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73,800원. 오늘 상승 출발은 했지만 음봉 맞고 지금 내려왔고요. 낙폭이 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셀트리온제약 빠지는 가운데 제넥신, KMW, 에코프로비엠, CJ ENM 모두 다 올라가고요. CJ ENM은 외국인 수급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다. 포착 종목으로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 15만 원 갈림길입니다. KMW 5G 대장주답게 오늘도 힘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월요일 시장 괜찮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원재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들어오시면서 시장 좋습니다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그 말씀은 장 마감되고도 좋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굉장히 강세를 진작 주장을 했었고요. 계속 말씀을 하셨죠. 여전히 1800대 2400을 얘기했고 2400대 3000을 얘기하고 있죠. 근거는 지금 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한 환경이다. 사실 밸류로 보면 지금 변곡점이에요. 한국 시장도 지금 지수 때, 지금 평가 때 위에 있은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99년도 정도에 아마 지금 위치보다 좀 높은 정도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많이 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하면 그때는 금리가 10% 중반대였어요. 가장 큰 게 금리인데 지금은 금리가 그냥 0점 몇 프로 이래요. 자산 가격은 철저히 상대 가격인데 안전자산이 0점 몇 프로에 있으면은 세상에 안전자산은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불가피하게 안전자산에 있던 자산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위험자산이지만 주식사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환경이고요. 그럼 이제 금리는 언제 올리느냐? 이것도 연준이 답을 줬죠. 2년 내에는 여간해서 안 올릴게 라고 답을 줬어요. 지금처럼 투자하기 편한 환경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다만 섹터의 순환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이거 순서 한번 엇갈리면은 이 아까운 시장에 굉장히 기회비용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가면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삼성전자가 리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목해야 될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인터넷 기업은 많이 올란 상대로 좀 주춤하죠.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신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들, 여전히 이제 양쪽에 양수 겸장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주도주에서 하나 플러스를 한다면 정책 관련주로 제가 계속 밀었던 수소,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받는 이유는 테크 기업이 이렇게 양극화로 모든 주가 상승을 독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 부가 늘지를 않아요. 고용 증가되지 않으면서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까 민간으로 돈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결국은 테크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독과점 문제가 나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그런 그 중간에 있는 기업 중에서 고용 창출이 어마어마하고 성장도 있는 섹터가 뭐냐를 굉장히 찾고 있는데 그게 걸린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밸류적으로도 싸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테슬라를 뒤이어서 수소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가동하기로 했죠. 현대차의 저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라가서 갤럭시 시리즈를 성공시켰듯이 테슬라 전기차를 따라가는 현대차가 제2의 갤럭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흐름은 수소. 이건 이제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말씀해 주셨고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굉장히 강한 장인데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도노리포트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강세가 예상된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강한 모습이에요. 삼성전자 상당히 좀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고요. 제가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까지 그냥 쭉 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건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문제고 이렇게 이제 지수는 우리나라 장은 지금 추세대를 상승 추세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저는 나스닥이 단기적인 추세를 아직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스닥이 지난번에 주유소 목요일 날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시황을 얘기 드릴 수 있을 때마다 미증시는 조정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우려해서 이제 뭐 끝나면 좋겠지만은 지금 그냥 현재 보이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추세가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선물이 조금 더 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 부근이 지금 최근에 저점을 잡았던 1800포인트 부근이에요. 여기가 이제 갭이 강하게 떴던 부분이고요. 박스권 돌파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아랫꼬리를 달아줬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5일선 위로 종가에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면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대 추세를 전환을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데 21선 부근 제 생각에는 21선 부근을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하러 가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내려 꽂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스닥 1만 포인트 붕괴 뭐 이런 헤드라인을 보시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지점부터 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미증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다만 저점 무너질 경우에 미 증시 영향으로 조정이 만들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개파락 출발했다가 반등 나오고 하면서 점진적인 조정이 좀 만들어질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나 상승 트렌드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뭐 보면 시장이 굉장히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현대자동차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 흐름이 내일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크게 그렇게 오랜 이쪽 섹터가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의 단기적인 시세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돌잖아요. 그래서 또 쉬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들어 올리고 이런 장세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9일 날 주말에 이제 유럽 종량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일정 관련주들이 또 한번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흐름이 이번 주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사실 지금 시황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미 증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짧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비중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서 한 30-40% 정도는 유지를 해 가시면서 그리고 종목들 매수하실 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3% 더 올라갑니다. 2427.91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0.64% 올라가면서 894.17입니다. 환율 정리해 보도록 하죠. 환율이 조정을 좀 크게 받았네요. 3원 40전 내려오면서 1183원 50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이 길진 않은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ST큐브요. ST큐브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9,800원에 10%요. 9,800원에 10% ST큐브. 지금 한 7, 8% 정도 낙폭이 생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조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ST큐브는 면역 치료제예요. 예. 그 제약바이오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사실은 면역 치료제는 뭐 앞으로 그 항암 치료에 네, 아주 네. 대세적으로 면역 관련이 많이 나올 텐데 사실 ST큐브가 뭐 피부 아래로 침투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기술을 자랑한다라는데 사실 이게 언제 볼지 잘 모르겠고요. 예, 재무적으로 보면 재무적으로 자본금이 최근에 자본 조달을 했는데 152억이나 되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 자본 총계에 남아 있는 게 한 300억 남아 있어서 조만간 이러면은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10%시니까 뭐 선생님이 어떤 판단에 있으셔서 이제 들어갔을 텐데 예. 제약바이오는 저도 잘 몰라요. 이러다가 이제 그게 파이프라인이 성공하면 굉장히 급등도 나와서 섣불리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급적이면은 좀 예측이 가능한 쪽에 가 계시는 게 그래도 좀 투자가 편하지 않을까. ST큐브는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저점이 한 8,000원 선. 예. 8,000원 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8,000원 선이 무너지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예. 8,000원 선 안에서는 그냥 한번 갖고 가 보시면서 예. 결국 뭐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